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 간의 사랑과 갈등 그리고 화해의 과정을 담은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은퇴 후에도 가족을 위해 헌신하셨던 시어머니와 그런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해 생긴 오해와 갈등을 풀어가는 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의 따뜻한 조언과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4세 김수진입니다. 결혼한 지 5년 된 평범한 직장인이고 저희 가족은 얼마 전 작은 아파트를 마련하며 한 단계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신혼 초기엔 서툴기도 했지만 남편과 함께 서로를 배려하며 살다 보니 조금씩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제가 감사했던 것은 시어머니와의 관계였어요. 결혼 초반 시어머니께서는 늘 저를 웃음으로 맞아주셨어요. 가끔은 친정 어머니처럼 느껴질 만큼 편하게 대해주시며 제가 시댁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배려해 주셨죠. 수진아, 우리 집 식구가 돼서 참 고맙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30년 동안 대형마트에서 계산원으로 근무하시며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오신 분입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긴 하루를 보내고 퇴근하실 땐 손목과 무릎을 주무르며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선명합니다. 젊었을 땐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지만 지금은 우리 애들 덕에 걱정 없이 산다며 웃으시던 시어머니의 모습에서 오히려 제가 큰 위로를 받곤 했습니다. 얼마 전 시어머니께서 드디어 은퇴하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시어머니께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잘 알기에 이번만큼은 꼭 특별한 축하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남편과 상의해 작은 케이크와 꽃다발을 준비해서 은퇴식이 끝난 후 바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저희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크게 웃으시며 "어머, 이게 다 뭐냐? 내 생에 이런 날이 다 있네." 라며 손을 마주치셨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 모두가 모여 시어머니의 노고를 축하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는 어머니께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드리고 싶어 근처 식당에서 포장해온 음식을 상에 차렸고 어머니께서는 연신 내가 이렇게까지 환대를 받을 일이 있나 싶다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저 역시 먹먹해졌어요. 저녁 식사가 한창일 때쯤 어머니께서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봉투를 제게 내미셨습니다. 봉투는 단정하게 접혀 있었고 어머니의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이거 받아. 이게 뭐예요, 어머니? 내 퇴직금이야. 너희 살림에 보태 쓰라고. 봉투를 열어본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안에는 현금 다발이 들어 있었어요. 너무도 갑작스러운 일이어서 한동안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 얼굴을 보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너희가 결혼해서 아파트도 사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 보면 내가 얼마나 고맙고 기쁜지 몰라. 이 돈이라도 보탬이 되면 좋겠다. 내 딸 같은 며느리한테 줄 수 있어서 나는 참 행복하다. 순간 저는 어머니의 진심 어린 마음에 감동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께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는지 알기에 그 퇴직금이 얼마나 소중한 돈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돈은 어머니를 위해 남겨두셔야 해요. 은퇴 후에도 필요할 때가 많을 거예요. 제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어머니의 얼굴이 살짝 굳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너희가 괜찮다니 다행이지만 이건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거야. 내가 왜 거절하니? 정말 감사한데요, 어머니. 저희는 아직 젊고 앞으로 벌 수 있는 날이 많아요. 이건 어머니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하신 돈이에요. 어머니는 말없이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셨습니다. 그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봉투를 탁자에 내려놓으며 작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내가 이 돈을 주면서 그렇게 큰 부탁을 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까지 거절할 줄은 몰랐다.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짐이 되는 건가?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라 손을 저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짐이라니요. 저희는 어머니를 정말 사랑해요. 다만 이 돈은 어머니께서 그동안의 고생 끝에 받으신 퇴직금이잖아요. 어머니 자신을 위해 쓰셔야 하는 돈이에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신 듯 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내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겠지? 난 내가 얼마나
우리 집을 위해 애썼는지 잘 알아. 그 마음 고맙게 생각해서 주는 건데. 내가 그렇게 고개를 젓고 나를 막으니까 너무 서운하다. 어머니의 눈빛에는 깊은 서운함이 담겨 있었고 그 순간 저는 어머니께 제가 잘못된 말을 한 건 아닌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뭔가 더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이미 마음이 상하신 어머니께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결국 아무 말 없이 식사를 마무리했고 어머니께서 먼저 방으로 들어가신 뒤 남편과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어머니의 굳은 표정과 무거운 분위기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누구보다 성실한 분이셨습니다. 남편이 어릴 때부터 홀로 가정을 책임지셨고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시며 아들의 학교 준비를 돕던 모습은 남편의 입을 통해 자주 들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엄마는 정말 대단한 분이야. 나를 키우기 위해 마트에서 밤늦게까지 일하면서도 한 번도 투정 부리신 적이 없었거든. 결혼 전부터 남편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던 시어머니의 모습은 저에게도 존경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결혼 후에는 직접 어머니의 고된 일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일하고 돌아오시면 손목을 주무르며 잠깐 소파에 앉으셨다가 곧바로 부엌으로 향하시곤 했습니다. 수진아, 쉬어. 내가 할게.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괜찮다니까. 내가 이렇게 와준 것만으로도 나한테는 큰 힘이야. 어머니의 손은 늘 거칠었고 몸은 항상 피곤해 보였지만 누구보다 밝게 웃으시는 분이셨습니다. 매달 월급을 받으시면 늘 아들네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겠다고 하셨죠. 이번 달엔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준비해놨어. 맛있게 먹고 가라. 남편은 어머니의 갈비찜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다며 한 번도 남기지 않고 먹었고 저는 어머니의 요리 솜씨와 사랑이 담긴 마음을 보며 이 집안에 시집온 것을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이런 헌신이 때로는 저를 부담스럽게 하기도 했습니다. 매번 저희를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시려는 모습에서 본인이 충분히 쉬고 계시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괜찮아요.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에이, 그게 말이 되니? 내가 너희한테 이 정도도 못 해주면 내가 어른 노릇을 어떻게 해? 그 말을 들으면서도 어머니께 한 번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로서 어머니로서의 책임감을 지나치게 느끼시는 분이셨으니까요. 어머니는 은퇴를 앞두고도 절대 일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벌 수 있을 때까지 벌어야지. 그게 내 역할이야 라며 힘든 하루하루를 버텨오셨습니다. 그리고 은퇴가 가까워지면서도 그런 삶의 방식에 익숙해지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퇴직금을 받으셨던 날 어머니는 생각보다 더 담담해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다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어머니. 고맙다. 그런데 나 은퇴하니까 내가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게 이상해. 어머니의 이런 말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세월 동안 가족을 위해 희생해 오신 분이 이제는 본인의 존재를 축소시켜 생각하고 계셨던 겁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한정적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마음을 담아 어머니를 안심시키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에게 어머니는 없어서는 안 될 분이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제 말을 고개만 끄덕이며 받아들이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퇴직금을 건네받던 그날 어머니의 손은 조금씩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일한 대가로 받은 돈을 내어주시는 마음이 얼마나 큰 결심에서 비롯된 것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봉투를 열어본 순간 감사함과 함께 걱정이 몰려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돈은 저희가 받을 수 없어요. 저는 최대한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말이 어머니께 상처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한순간 미간을 찌푸리며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왜 못 받는다는 거니? 내가 너희를 위해 주고 싶어서 주는 건데. 어머니, 이 돈은 어머니 노후를 위해 쓰셔야 해요. 어머니께 더 필요하신 돈이에요. 저의 진심은 어머니를 위한 배려였지만 어머니는 그것을 거절로 받아들이신 것 같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어머니의 눈빛은 어딘가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수진아, 내가 너희를 위해 주겠다고 하는데도 거절하는 이유가 뭐야?
내가 부담스러워서 그러는 거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남편도 당황한 듯 어머니의 손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수진이도 고맙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건 남편이 말끝을 흐리자 어머니는 그 손을 슬며시 놓으시며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결혼할 때도 내 아버지가 없으니 해줄 게 없어서 늘 미안했는데 이번에라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내가 이렇게 나오면 내가 얼마나 서운한지 아니? 어머니,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는 어머니께서 조금 더 편하게 지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설명하려 했지만 어머니는 제 말을 중간에 끊으셨습니다. 됐어. 내 마음은 알겠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내가 받지 않겠다니 이제 더는 얘기하고 싶지 않다. 어머니는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자리를 박차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식탁에 앉아있던 저와 남편의 가슴에 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나 때문에 어머니가 서운해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워요. 수진아, 엄마도 네가 고맙게 생각하는 건 알아. 다만 엄마 입장에서는 평생 모은 돈을 이렇게 쓰고 싶다는 마음이 크셨을 거야. 남편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니었지만 저는 어머니가 노후에 불편을 겪으실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 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어머니께 더 필요할 거예요. 어머니가 그걸 쓰셔야 하는데 저희가 받으면 어떻게 해요? 남편은 답답한 표정을 지으며 핸들에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어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어머니께 진심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제가 오자마자 무거운 표정으로 저를 맞이하셨습니다. 차를 내오시던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다시 무슨 말을 하려고 온 거야? 그 물음에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며칠 전에는 제 표현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의 마음을 잘 몰라서 죄송해요. 그런데 정말 이 돈은 제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어머니가 손을 들어 말을 막으셨습니다. 그 돈 얘기라면 더는 하고 싶지 않아. 나는 너희를 위해 줄 마음이었고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없어. 그런데 너희가 그걸 받지 않겠다고 하니 내가 뭐라고 더 말하겠니? 어머니, 제발 이해해 주세요. 저는 어머니께서 힘들게 벌어오신 돈을 어머니를 위해 쓰셨으면 해서 그래요. 정말 다른 이유는 없어요. 다른 이유가 없다니 내가 서운하지 않겠니? 내가 너희에게 부담을 주려는 게 아니고 그저 너희를 돕고 싶은 마음이었을 뿐이야. 그런데 그걸 이렇게까지 거절하는 건 나를 이해 못한다는 소리로 들려. 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눈을 보며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머니,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제 마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 속상해요. 어머니를 더 편하게 모시고 싶다는 마음이었는데. 수진아, 나는 내가 줄 수 있을 때 주고 싶은 거야. 내가 이 돈을 받으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을 한 것 같아. 후회가 없을 것 같아. 그런데 그걸 못 받겠다는 내가 날 더 초라하게 만드는구나.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이미 실망과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며칠 후 시댁에 다시 방문했을 때 어머니의 태도는 이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왔니? 이젠 무슨 말 하러 온 거야? 어머니의 날선 목소리에 저는 순간 움찔했지만 차분히 대화를 나누고 싶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지난번엔 너무 죄송했어요. 제가 어머니의 뜻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것 같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습니다. 아니야. 이제는 내 뜻을 알 필요도 없어. 내 돈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희는 신경 쓰지 마라. 그 말은 저를 깊게 찔렀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좋은 관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어머니,
저희는 어머니께서 더 편하게 지내셨으면 해서 드린 말씀인데 그렇게 들리셨다면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제 말을 끊으며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내가 그렇게까지 날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난 내가 벌어서 내가 쓰겠다고 하면 되는 거야. 내가 굳이 막으려 들 필요가 없다는 거야. 어머니의 말은 날카로웠고 제가 아무리 진심을 담아 말을 해도 어머니는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순간 옆에서 침묵을 지키던 남편이 어머니를 말리려다 조심스럽게 나섰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 오히려 엄마 생각해서 그러는 건데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남편의 말을 듣고도 눈길을 피하며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래, 내 와이프 생각은 알겠다. 하지만 내 입장도 좀 이해해 주면 안 되겠니? 평생 일하고 번 돈을 한 번이라도 너희를 위해 쓰고 싶다는 마음을 이렇게 무시받아야 하는 거냐?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 떨림 속에서 쌓이고 쌓였던 감정이 터져나오는 듯 했습니다.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남편이 애써 설명하려 했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젓고 자리를 떠나버리셨습니다. 저는 남편과 어머니 사이에서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께서 드물게 저를 부엌으로 따로 부르셨습니다. 수진아, 나도 내가 날 생각해서 그러는 거라는 건 알아. 하지만 내가 내 마음을 조금만 더 이해해 주면 좋겠어. 저는 그 순간 어머니의 진심을 느끼며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마음을 더 헤아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네요. 그럼 내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그냥 이 돈 받아주면 안 되겠니?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도 못 받겠다고 하면 정말 섭섭할 것 같아.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에 저는 고민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제 머릿속에는 어머니의 노후가 걱정되었습니다. 어머니, 이 돈은 어머니를 위해 정말 필요할 거예요. 저희는 괜찮으니까.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또다시 등을 돌리셨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지. 나도 이젠 더는 말하고 싶지 않다. 그날 이후 어머니와 저희 사이에는 알 수 없는 벽이 생긴 듯 했습니다. 예전처럼 편하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던 시간은 사라지고 만날 때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면서 어머니는 저희에게 연락하는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설령 연락이 와도 단답형으로 대화가 끝나기 일쑤였고 저는 점점 더 어머니와 소통이 어려워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시댁에서 큰 가족 모임이 열렸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어머니와 다시 관계를 풀고 싶어 열심히 준비한 음식을 들고 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제가 가져온 음식을 보더니 무심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뭘 이런 걸 다 준비했니?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그 말투는 어딘가 예전과 달랐고 저는 한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마음을 풀어드리고 싶어 해서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이건 제가 정성껏 준비한 거예요. 맛있게 드셔보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별 반응 없이 음식을 테이블에 올려놓으며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모임 내내 어머니와 눈을 마주칠 기회가 없었습니다. 다른 가족들이 모여 대화를 나눌 때도 어머니는 제게 말을 거는 대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저는 어머니께 조용히 다가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의 마음을 더 헤아렸어야 했는데. 하지만 어머니는 제 말을 듣지 않고 고개를 돌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이제 됐다. 그냥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하렴. 난 더 이상 이 문제로 얘기하고 싶지 않다. 그 말은 마치 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싶다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을 참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퇴근길에 시댁에 들렀다가 돌아오면서 어머니와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엄마가 계속 신경 쓰이시는 것 같아. 오늘 내가 갔을 때도 내 얘기를 꺼내시더라.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께 뭐라고 하셨어요? 수진이가 미안해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엄마는 진심이라면 그렇게 거절할 리가 없다고 하시더라. 너희 둘 다 마음을 조금만 더 열면 좋겠다고 하셨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어머니와 나 사이에 생긴 이 어색한 벽이 어떻게든 무너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직접 어머니를 찾아뵙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침 일찍 준비를 마치고 시댁으로 향하는 길 내내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는 작은 텃밭에서 잡초를 뽑고 계셨습니다. 제가 도착한 것을 보자 어머니는 한동안 말없이 저를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허리를 펴며 다가오셨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이니? 갑자기 이렇게 찾아오고.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붙잡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어머니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많이 부족했어요. 어머니께서 얼마나 큰 결심을 하고 저희에게 퇴직금을 주시려 했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잠시 한숨을 내쉬며 컵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서운해 보였니? 나는 그저 내가 내 진심을 몰라서 그런 줄 알았어. 하지만 이렇게 와준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풀린다.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눈을 보며 진심을 담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께서 노후를 편히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어머니께 상처가 됐다는 걸 깨닫고 많이 후회했어요. 어머니는 제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내 마음도 이해해.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면 나도 내 삶의 의미를 잃는 것 같았어. 너희에게 뭔가를 해주는 게 나한테는 가장 큰 행복이야. 우리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풀어나갔습니다. 어머니는 결국 퇴직금의 일부만 받는 조건으로 제 의견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좋아. 그럼 이 돈은 나중에 급한 일이 있을 때 내가 쓰는 걸로 할게. 대신 너희가 꼭 힘들 때면 이걸 쓰겠다고 약속해줘.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와 저는 함께 밥을 먹으며 오랜만에 웃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도 어머니와 저의 관계가 풀린 것을 보고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우리 집에 평화가 돌아온 것 같네. 그런데 평화로운 순간도 잠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무겁게 말을 꺼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요즘 은퇴 후에 시간을 보내는 걸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 어제도 친구들 모임에 갔는데 몇 번이나 초대를 거절했다고 하시더라. 왜요? 어머니께서 그런 자리는 늘 좋아하셨잖아요. 그러게 말이야. 내가 물어보니 이제는 그런 자리에 가도 마음이 불편하다고 하시더라고. 그 말에 저는 또 다른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니의 삶에 대한 열정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와 나 사이의 갈등은 해소되었지만 어머니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새로운 불안은 다시금 우리를 시험대에 올려놓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제가 더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건 우리 둘 다 고민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아. 어머니와의 갈등이 어느 정도 풀리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했다고 생각했던 그때 예상치 못한 새로운 상황이 닥쳐왔습니다. 어머니는 은퇴 후 하루 대부분을 집에서 보내기 시작하셨고 가끔씩 짧은 산책이나 텃밭 가꾸기 외에는 거의 집 밖으로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전에는 친구들과 모임도 자주 가지시고 교회 활동에도 열심히 참여하시던 분이었기에 그런 모습이 너무 낯설고 걱정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퇴근 후 무거운 얼굴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요즘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오늘 잠깐 들렀는데 엄마가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그냥 창밖만 멍하니 보고 계시더라. 내가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봤는데 그저 괜찮다고만 하시더라. 그 말에 저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가 원래 그런 분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늘 밝고 부지런하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생기를 잃고 자신을 가두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며칠 후 남편과 함께 시댁을 찾았습니다. 평소처럼 어머니를 밝게 맞아들이기 위해 문을 열고 들어갔지만 어머니는 무뚝뚝한 표정으로 우리를 맞으셨습니다. 왔니? 밥은 먹었어. 남편이 어머니께 웃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별일 없으시죠?
어머니는 피곤한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셨습니다. 응, 별일 없지 뭐. 그냥 그럭저럭. 식탁에 앉아 함께 밥을 먹는데 어머니는 예전처럼 반찬을 챙기거나 이야기를 나누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식사 중에도 긴 침묵이 이어졌고 그 분위기가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남편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저는 어머니께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요즘 무슨 걱정 있으세요? 뭔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는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작게 한숨을 쉬며 대답하셨습니다. 수진아, 그냥 나이가 드니까 내가 점점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가 봐.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께서는 저희에게도 주변 분들에게도 정말 소중한 분이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일할 때는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고, 친구들도 나이가 드니까 자주 못 보고, 그냥 내가 여기 있어도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어머니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어머니께 더 잘해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은퇴 후에도 즐기실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요. 제가 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활동을 함께 찾아볼게요.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그 표정에는 여전히 생기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어머니를 위해 작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머니께서 예전부터 좋아하셨던 동네의 자원봉사 모임을 다시 추천드려 보기로 했습니다. 남편도 찬성하며 함께 어머니를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시댁을 방문했을 때 저는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예전에 하시던 자원봉사 기억하세요? 그때 어머니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볼까요? 하지만 어머니는 곧바로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런 거 하기 싫어. 나도 예전 같지가 않아. 괜히 나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폐만 끼칠까봐 겁이 난다. 어머니의 반응은 예상보다 더 강경했습니다. 저는 그만 말을 잊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이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집에만 계시면 더 힘드실 거예요. 조금만 움직이시면 기분도 나아지고 훨씬 좋으실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는 남편이 말해도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한번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그러면 제가 어머니랑 같이 가볼게요. 어머니 혼자 가시기 힘드시다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마음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아니다, 수진아. 그냥 신경 쓰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할게. 어머니의 고립감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예전에는 가족들과 함께할 때 항상 웃음을 주시던 분이었는데 이제는 가족 모임에서도 조용히 뒤로 물러나시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큰 가족 모임에서 어머니는 뜻밖의 말을 꺼내셨습니다. 이제 너희끼리 알아서 잘 지내. 난 그냥 혼자서 조용히 있을게. 그 말을 듣고 식탁에 있던 모두가 놀라서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마음이 무거워져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희는 항상 어머니와 함께하고 싶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으신 채 작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나 혼자 있는 게 편할 것 같아서 그래. 너희가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순간 저는 어머니가 우리와 멀어지고 싶어 한다는 생각에 깊은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상실감 속에서 어머니의 진짜 마음을 이해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어머니와 가족의 거리감은 시간이 갈수록 더 커져만 갔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우리와의 대화도 피하고 간단한 질문에도 단답형으로 대답하실 뿐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런 어머니를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몰라 속만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수진아, 이번 주말에는 오지 말아라. 나도 혼자 쉬고 싶다. 평소와는 다른 날카로운 어조의 저는 어머니가 정말 많이 지치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면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과 이 문제를 두고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머니가 우리랑도 거리를 두려고 하시는 것 같아. 점점 더 혼자만 계시려는 것 같지 않아? 남편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아. 엄마가 점점 자존감을 잃어가시는 게 느껴져. 우리는 어머니를 위해 뭔가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지만 어머니의 마음을 어떻게 열어야 할지 몰라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며칠 후 남편과 함께 시댁을 다시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며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제가 어머니 곁으로 다가가 앉자 어머니는 잠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왜 또 왔니? 내가 그냥 혼자 있고 싶다고 했잖아. 어머니 걱정이 돼서요. 요즘 어머니께서 많이 힘들어 보이셔서요. 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고개를 저으며 작게 웃으셨습니다. 힘든 게 아니라 그냥 다 귀찮아서 그래. 나도 이제는 좀 쉬고 싶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쉬고 싶다는 말로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어머니 곁으로 다가와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예전에 저희랑 여행 갔을 때 정말 즐거워하셨잖아요. 이번 주말에 어디 가까운 데라도 다녀오실래요? 우리가 준비할게요.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그런 것도 하기 싫다. 그냥 내가 여기에 있는 게 제일 편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저렇게까지 마음을 닫아버리신 이유가 뭘까? 우리가 뭘 잘못한 건 아니겠지? 저는 그 말을 듣고 답답한 마음에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은퇴 후 갑자기 바뀐 삶이 너무 힘드신 것 같아요. 어머니가 더 외로워지시기 전에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며칠 뒤 어머니께서 남편과 저를 갑자기 집으로 부르셨습니다.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어머니는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속마음을 꺼내놓으셨습니다. 사실 너희가 나를 돕겠다고 할 때마다 내가 더 초라해지는 것 같아서 힘들었어. 내가 봉사활동을 다시 해보라거나 뭘 해보라고 할 때마다 내가 예전처럼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 그 말을 들은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의 무력감이 이렇게 깊은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니,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정말 멋진 분이세요. 저희는 그저 어머니께서 더 행복하셨으면 해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웃으셨습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은 건 아니야. 그냥 내가 더 이상 너희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느껴질 뿐이야. 그 말을 듣고 남편은 눈물을 참으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엄마는 저희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어머니는 남편의 손을 놓으며 작게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알겠다. 하지만 이제는 나도 나대로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 며칠 후 어머니께서 스스로 동네에 작은 문화센터 강좌를 등록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서서히 자신을 위한 삶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우리는 안도했지만 그 속에 남아있는 어머니의 외로움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더 이상 저희에게 의지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머니의 모습은 우리에게 또 다른 과제를 던져주었습니다. 어머니가 동네 문화센터에 다니시면서 조금씩 밝아지시는 모습을 기대했던 것도 잠시 이상한 징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강의를 듣고 오신 날에도 어머니의 표정은 무거워 보였고 남편과 제가 어땠냐고 물어보면 짧게 그냥 그랬다는 말만 남기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어머니 댁을 방문했다가 침울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가 문화센터를 그만두셨대. 왜요? 한창 배우고 계시지 않았어요? 엄마 말로는 거기서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기가 힘들었다고 하시더라. 내가 아무리 물어봐도 구체적인 이유는 안 말씀하시고 그냥 혼자 있는 게 편하다고 하셨어.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은퇴 후로 스스로를 점점 세상과 단절시키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가족으로서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다는 생각에 저는 죄책감과 답답함에 시달렸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께서 갑자기 연락을 하셔서 오랜만에 가족 모임을 갖자고 하셨습니다. 남편과 저는 기대와 설렘을 안고 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모임에는 시댁의 다른 가족들까지 모두 초대되어 오랜만에 웃음이 넘치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모임 중간에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 앞에 섰습니다. 얘들아, 오늘은 사실 너희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부른 거야. 식사 중이던 모두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숨을 고르시더니 힘겹게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나 이제 좀 쉬고 싶다. 너희한테 더는 짐이 되고 싶지도 않고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도 않다. 그래서 내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그 말에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군가 말을 꺼내려 했지만 어머니는 손을 들어 막으셨습니다. 너희는 이제 너희 삶을 살면 돼. 나는 나대로 내 시간을 보낼 거니까 더는 나를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남편이 당황한 얼굴로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엄마랑 더 자주 보고 더 가까이 지내고 싶어서. 어머니는 남편의 말을 끊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수야, 내가 아무리 나를 챙겨주려고 해도 나는 그게 오히려 더 외로울 때가 있어. 너희가 나를 위해 뭘 해주려고 할수록 내가 점점 더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그래.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이해는 됐지만 그것이 우리 가족 모두에게 큰 상처를 줄 것이라는 게 너무 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남편과 저는 어머니와 따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렇게 혼자만 계시고 싶으세요? 저희가 어머니를 귀찮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께서 행복하셨으면 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참으시는 듯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나도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그냥 은퇴하고 나니까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어진 것 같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예전처럼 힘이 나지 않아. 그 말을 들은 남편이 울컥하며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엄마는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분이에요. 엄마 없으면 우리도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알아. 하지만 나 스스로는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아. 며칠 뒤 어머니의 상태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남편은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완강히 거부하셨습니다. 내가 왜 병원까지 가야 하니? 그냥 내가 이러고 살고 싶어서 그런 건데. 굳이 병원에 갈 필요는 없다. 남편은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지만 어머니의 거절은 단호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저는 어머니의 집에서 나오며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왜 이렇게까지 마음을 닫아버리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어머니의 마음을 열어드릴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께서 갑작스러운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집을 정리하고 작은 실버타운에 들어가시겠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남편과 저는 경악했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그런 결정을 하셨어요? 저희가 더 잘해드릴게요. 저희 곁에 계시면 안 돼요? 하지만 어머니는 냉정한 표정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냥 너희랑 멀어지는 게 나도 너희도 편할 것 같아서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너희도 마음이 편치 않을 거잖아. 그 순간 남편은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희한테 엄마는 전부예요. 저희랑 함께 하셔야 해요. 하지만 어머니는 손을 놓으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수야, 이제 내가 선택한 길을 존중해줘. 나도 내가 나답게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어머니의 결정을 들은 우리 가족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어머니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실버타운으로 이사하신 날, 남편과 저는 짐을 옮겨드리며 복잡한 마음으로 어머니를 배웅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에서 어머니는 나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여기라면 나도 조금은 더 편히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씀에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이 선택을 통해 우리를 멀리 하려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혼자 계시는 건 괜찮으시겠어요? 저희가 자주 올게요. 뭐든 필요하시면 꼭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실버타운에 모시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혼자 계시겠다는 걸 존중해 드려야겠지? 하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편치 않은 걸까? 저도 그 말에 공감하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정말 행복해지신다면 좋겠지만 이게 어머니에게 좋은 선택인지 모르겠어요. 며칠 후 어머니와 통화를 하던 중 어머니께서 예전보다 더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여기서는 밥도 잘 나와서 좋긴 한데 왠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쉽지가 않다. 그 말을 들은 저는 어머니가 여전히 외로움을 느끼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이번 주말에 찾아갈게요. 맛있는 음식도 가져가고 함께 시간을 보내요. 하지만 어머니는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굳이 오지 않아도 돼. 나도 여기서 적응해야 하니까. 어머니의 말에 더 큰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어머니의 실버타운 생활을 조금이라도 도울 방법을 고민하던 중 어머니의 방을 정리하던 남편이 작은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노트에는 어머니의 생각과 감정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나 자신이 왜 이렇게 초라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다. 애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 실버타운에서도 난 여전히 낯설고 외롭다. 내가 여기 있는 게 정말 맞는 선택일까? 남편은 그 노트를 읽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엄마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니. 왜 우리한테 말을 안 하셨을까? 저는 노트를 보며 어머니의 고립된 감정과 상처를 더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가 더 이상 전화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남편과 저는 급히 실버타운을 찾아갔고 어머니의 방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해 문을 열었을 때 어머니는 작은 창가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엄마, 남편이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을 보며 작은 미소를 지으셨지만 그 미소는 너무도 쓸쓸해 보였습니다. 왔니? 난 괜찮아. 그냥 바람 좀 쐬고 있었어. 저는 어머니의 손을 붙잡으며 눈물을 참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걸 말씀 안 하셨어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어머니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작게 웃으셨습니다. 너희한테까지 말하면 내가 더 초라해질까봐 그랬어. 그냥 내가 잘해보려고 했던 건데 나도 점점 지치더라. 그날 밤 남편과 저는 어머니를 집으로 다시 모셔와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 집에 돌아가면 더 이상 나답게 살 수 없을 것 같아. 그냥 내가 여기서 조금 더 버텨볼게. 어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계속 고립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며칠 뒤 실버타운 관리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다른 주민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급히 찾아간 자리에서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니를 비난하던 다른 주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어울리려는 노력도 안 하고 맨날 방에만 있으니 우리가 뭘 어쩌겠어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자리를 벗어난 뒤 어머니는 눈물을 참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도 난 잘할 수 없나 봐. 어디를 가도 나는 그냥 낯설고 부족한 사람이구나. 남편은 어머니의 어깨를 붙잡고 간절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젠 정말 우리랑 함께 가요. 엄마 혼자 계시면 더 힘드실 거예요. 그날 밤 어머니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저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나도 더는 혼자 있고 싶지 않다. 어머니를 집으로 다시 모신 뒤 우리는 어머니의 삶을 바꾸기 위해 작지만 꾸준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새로운 갈등과 충돌이 예고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다시 집으로 모셔온 후 우리 가족은 작은 변화를 시도하며 어머니께서 더 이상 혼자라고 느끼지 않으시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집에서 식사할 때마다 어머니가 중심에 앉으시고
매일 산책과 작은 일정을 함께하며 어머니가 가족의 일원으로 늘 함께 계신다는 걸 느끼게 해드리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처음엔 여전히 마음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괜히 나 때문에 너희 생활까지 복잡해지는 것 같아. 난 그냥 조용히 지내고 싶다. 남편은 그런 어머니를 꼭 붙들고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복잡해지는 게 아니에요. 엄마랑 함께 있는 게 저희한테는 더 큰 행복이에요. 그날 밤 어머니는 조용히 제게 말을 꺼내셨습니다. 수진아, 내가 너희랑 이렇게 다시 살게 돼서 미안하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잘 알아.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도 어머니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감사해요. 그러니 어머니도 이제 저희에게 조금만 의지해 주세요. 그 말을 들으신 어머니는 처음으로 작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조금씩 마음을 여시기 시작한 건 남편이 계획한 작은 프로젝트 덕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의 오랜 꿈을 떠올리며 작은 텃밭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는 예전에 늘 내가 언젠가 작은 텃밭이라도 가꿀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으로 여건이 안 되어 포기하셨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동네의 작은 텃밭을 빌려 깨끗하게 정리한 후 어머니를 그곳으로 모셨습니다. 엄마, 여기서 좋아하시는 채소나 꽃을 마음껏 키워보세요. 저희가 다 도와드릴게요. 처음엔 어머니께서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괜히 이런 것까지 준비했다고. 내가 뭘 한다고. 하지만 남편이 어머니의 손에 작은 삽을 쥐어드리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셨던 일이잖아요. 여기서 다시 한번 시작해보세요. 그날 어머니는 흙을 만지시며 작은 모종을 심으셨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예전의 어머니를 보는 듯 했습니다.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졌고 손에 묻은 흙을 털어내며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재미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매일 아침 텃밭으로 향하셨습니다. 무언가를 돌보고 가꾸는 시간이 어머니의 삶의 활력을 되찾아준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텃밭에서 자란 싱싱한 채소를 가득 들고 오시며 환한 미소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내가 너희에게 뭔가 해줄 수 있는 것 같아. 남편과 저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스스로의 존재를 다시 소중히 여기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변화가 모두에게 환영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동네 이웃들 중 일부는 어머니가 텃밭을 잘 가꾸며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모습을 보고 은근히 질투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이에 뭘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혼자 하기도 힘드실 텐데 괜히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그 말을 들으신 어머니는 조용히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그저 이게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 대답에 질투심을 드러냈던 이웃들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의 진심을 알아준 사람들은 오히려 어머니를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텃밭은 단순히 식물을 키우는 장소를 넘어 작은 커뮤니티 공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주 텃밭에서 이웃들과 모임을 가지며 삶의 지혜와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저희를 앉혀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현수야.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너희 덕분이야. 내가 너희 곁에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그 말을 들은 우리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삶은 새로운 활력을 찾았지만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가끔씩 예전의 상처를 떠올리시며 잠깐 멈칫하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주변 사람들과 가족을 통해 다시 일어서셨습니다. 엄마, 저희가 항상 곁에 있어요.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 이제는 내가 정말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겠어. 어머니와 가족의 삶은 그렇게 다시 한번 희망과 사랑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텃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일상 속에서 조금씩 활기를 되찾으셨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손수 텃밭으로 가셔서 새싹을 확인하고 물을 주며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저희가 모셔오기로 했던 그날의 어두운 표정은 어느새 많이 희미해졌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가족을 모두 불러 모아 간단한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오늘은 내가 키운 걸로 음식을 해볼게. 너희가 맛있게 먹어줬으면 좋겠다. 식탁 위에는 텃밭에서 자란 신선한 채소들로 만든 반찬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하나하나 설명하시며 웃으셨습니다. 이건 고추잖아. 처음에는 꽃만 피더니 어느새 이렇게 커졌더라고. 기특하지 않니? 남편과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어머니께서 정말로 다시 삶의 즐거움을 되찾으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손수 만들어주신 음식을 먹으며 가족들은 오랜만에 활기 넘치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어머니는 조용히 저를 부르셨습니다. 수진아, 잠깐 얘기 좀 할까? 어머니와 방으로 들어가자 어머니는 오래된 작은 상자를 꺼내셨어요. 상자 안에는 사진, 편지, 그리고 어머니가 적으신 메모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건 내가 너희 아버지랑 처음 결혼했을 때부터 모아둔 것들이야. 너희가 나를 이렇게 지켜줘서 고마운 마음에 다시 꺼내봤어. 저는 그 상자 속 물건들을 보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어머니는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시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이 사진은 내가 결혼했을 때 찍은 거야. 그때 내가 나한테 해줬던 말 기억나니? 어머니, 제가 이제부터 더 잘 모실게요. 그 말이 내가 오늘까지 버틸 수 있었던 힘이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울컥하며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히려 부족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이렇게 훌륭한 분인데 제가 더 잘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웃으셨습니다. 아니야. 내가 없었으면 난 벌써 포기했을지도 몰라. 내가 내 곁에 있어줘서 정말 다행이야. 어머니와의 대화 이후 저는 어머니와 더 가까워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마음속 깊은 이야기까지 나눌 만큼 저를 신뢰하셨고 저는 그 신뢰를 더욱 소중히 여기기로 다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어머니는 지역의 커뮤니티 활동에도 다시 참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이제는 그곳에서 누군가를 돕는 역할을 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텃밭에서 키운 채소들을 이웃들과 나누며 진심으로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이건 우리 텃밭에서 키운 거예요. 맛있게 드세요. 어머니가 채소를 건넬 때마다 이웃들의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밥상이 풍성해졌어요. 이런 걸 나눠주시다니 정말 감사해요. 이런 변화는 어머니의 자신감을 더 크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스스로를 외롭다고 느끼지 않으셨고 오히려 삶의 중심이 되어가고 계셨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어머니의 변화는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대화의 중심에 서서 손자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곤 했습니다. 할머니가 젊었을 땐 이런 걸 꿈꾸곤 했단다. 너희도 나중에 뭐든지 도전해봐야 해.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던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뭐예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 그게 지금은 제일 좋단다. 그 대답을 듣고 남편과 저는 눈을 마주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정말로 행복을 되찾으셨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머니와 저희 가족은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텃밭과 이웃들과의 교류 속에서 즐겁게 지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어머니가 보여주신 삶의 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너희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이제 별로 없을지 몰라. 하지만 이렇게라도 같이 지내는 게 정말 고마워. 어머니, 저희야말로 감사드려요. 어머니가 계셔서 우리도 더 행복해요. 이제 어머니의 삶에는 새로운 기회와 따뜻한 추억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어머니와 함께 만들어갈 앞으로의 날들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어떠셨나요? 어머니와의 갈등과 화해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